비타민제 많이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슬쩍 얘기하거든요.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유, 비타민은 소변으로 다 나가. 뭐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데 어때? 이러시거든요. 요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대개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결국 소변으로 너무 과한 것은 소변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나가지 않고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 C나 이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뭐 배가 아프다던가 복통이나 설사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심한 경우에는 결석, 신장 결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에 해당이 되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이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시력 문제나 피부 변화, 뼈 통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몸에 머물러서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드시게 되는데 고용량 많이 드시는데요. 비타민 D가 이제 칼슘의 그 작용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메스껍다던가 토할 것 같다던가 뭐 신장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와 K 같은 경우는 이게 혈액 응고와 관련된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같이 복용할 때 출혈 성향이 증가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예. 아니, 비타민도 부작용이 저렇게 있다니까요. 쉽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얄팍하지만 비타민 D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햇볕을 많이 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내 생활 많이 하고 바쁜 분들은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주사 맞아요. 비타민 그래? D 주사. 저는까지 네. 햇빛에 있으면 저는 정말 다 복용한 것 한 방에 같은데.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 비타민 D 예, 안 너무 많이 맞았나 봐요, 저는 비타민 D. 진짜 우리 4명 중에 진짜 영양제 관련해서 제일 관심 많고 많이 활용하는 게 확실히 임수민 선배님이세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 나이가. 선배님도 예. 근데 요즘 다이어트 하고 계시거든요. 영양제 다이어트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신대요. 그러면 다이어트 의미 없지 않아요? 아, 나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배워볼게요. 자, 비타민 D 얘기 나왔어요. 네. 햇빛 쐬면은 생긴다고 하는데 아까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비타민 D를 식품으로 섭취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방법이나. 비타민 D를 식품으로 모두 섭취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제 청어나 아니면은 정어리 그리고 참치, 고등어 이런 이제 등푸른 생선이 있고요. 그리고 육류의 간, 계란, 치즈 그리고 햇빛에 말린 버섯.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강화된 유제품이나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만으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실내 생활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햇빛 좋은 날, 한 길게도 아니고요.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으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단과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걸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햇빛 좋은 날 공원 나가보면 모자 쓰시고 마스크를 가리시고 팔토시 선크림, 하시고. 팔토시 네. 다 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비타민 D가 생성이 많이 안 되니까 노출할 수 있는 부위는 좀 노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비타민을 비롯해서 영양제 하나 이상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올려주시고요. 또 퀴즈 참여해 주시는 분 총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사연은요. 이분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셔서 걱정이라고 하시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쯤에 루푸스 판정을 받았고요. 간이랑 담낭에도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방약을 먹어도 힘들어서 친동생의 추천으로 영양제를 한두 개씩 먹게 되었고요. 지금은 루푸스 때문에 먹고 있는 영양제는 총 8개 정도 됩니다. 초록홍합과 루테인, 혈압, 엽록소, 알콕시, 타트체리, 콜라겐, 비타민C를 먹고 있고요. 저녁에는 루푸스랑 관련 없지만 유산균 2종류하고 락토페린, 갱년기 영양제와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어요. 영양제를 끊으면 더 아파질까 봐서 무서워요.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루푸스라는 질환을 앓고 계시고 영양제는 총 12개를 드시는데 그중에서 8개가 루푸스와 관련된 영양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일단 교수님, 루푸스, 요거부터 짚고 갈게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루푸스는 이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이제 질병인데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이죠. 우리가 보통 면역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외부에서 뭐가 침입을 하면 그거에 대항해서 싸우는 방어하는 방어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꾸로 되는 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런 류마티스 질환은 몸의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루푸스 때문에 총 8가지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주치의랑 한번 상의해보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 꼭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꼭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주치의 선생님과 그렇게 상의를 다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루푸스나 이런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게 면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면역에 좋다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드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을 조절하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하세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런 보조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질병, 이제 사례자분 질병 이외에도 만성 질환 많으시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해서 평균 한 4-5가지 이상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이 다 그냥 먹고 혈압만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간으로 대사되고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6가지, 10가지 이렇게 드시면 이런 것들도 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다 싸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께 내가 정말 이 중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라는 것을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드시고요. 뭐 드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제가 영양제를 잘 안 먹는 이유가 네. 저도 이제 간에 혈관종이 있어가지고 아. 혹시 간에 물이 될까봐 웬만하면 잘 약도 이렇게 안 먹거든요. 네. 필요할 때가 아니면. 근데 이분도 아까 간하고 담낭에 이분은 용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허. 그럼 혹시 그 영양제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드시고 계신 거에 보면 루푸스 때문에 드신다고 하신 그 제품들 중에 실제로 루푸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기보다는 이제 식품도 있고 타트체리나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루푸스 자체에 영양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섞여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혈압에도 영향을 주는 기능식품도 복용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루푸스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유산균도 2종류를 복용을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뭐 식품이건 뭐 의약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이게 해독을 다 간에서 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간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농축된 성분들을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도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아까 복용하시는 약이 있는 경우는 약하고도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의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네. 가장 안전한 좋잖아요. 거죠. 안전하고. 식단이 중요하겠죠, 교수님.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뭐 루푸스라고 특별하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은 탄수화물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한번 식단을 보면 이제 밥에다가 그리고 육류, 두부 이런 이제 단백질 식품 그리고 채소 반찬 한 2-3가지를 이제 먹고, 그리고 과일과 우유로 규칙적으로 고른 영양소로 하루 3끼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질병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